이제 최종적으로 마무리할 내용은 제가 맨날 얘기했던 조던 캐노니컬 폼을 이게 진짜 되는지, 항상 가능한지에 대한 거를 오늘 쭉 살펴볼 건데, 증명은 너무 자세히는 안 들어갈 거예요. 왜냐면은 일단 뭐 보셨던 분들은 알겠지만, 이게 증명이 막 엄청 복잡해 보이는데 사실 그렇게 복잡하지 않거든요. 엄청 복잡해 보이는데, 사실 그게 약간, 앞에 그냥 시오리엄에 의해 이렇게 끝내도 되는 거를 그냥 서술을 해주느라 막 한 페이지, 두 페이지 넘어가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반적인 흐름만 파악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증명 짧은 거에 대한 정리들은 한번 증명하는 것도 직접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던 캐논코 폼을 할 건데, 저 약간 순서를 바꿀 거예요. 지금 여기에 보면은 5.3을 먼저 한 다음에 5.2를 하고, 마지막에 5.4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흐름이 제 개인적으로 맞는 흐름인 것 같은데, 이 고켄바흐 책은 왜 반대로 되어 있냐면요. 약간 그런 거예요. 이 제너럴라이즈 아이덴 스페이스라는 거를 소개를 해야 닐포턴트라는 개념을 처음 볼 수 있는 건데, 이거는 사실 이제 처음 보는 사람 입장에서 이게 좀 나의 흐름일 수 있겠지만, 저희는 이미 그 닐포턴트라는 개념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순서를 아예 바꿔가지고 그냥 스무스하게 한번 쭉 증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 제가 그 조던 캐노니컬 폼을 하는 거를 몇 개 그 연습 문제에서 나온 거를 했는데, 이게 5x5까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3x3는 되게 쉬웠고 4x4는 어쩌지 해서 됐는데 5x5에서 제가 좌절을 겪었어요. 오늘 새벽에. 그래서 일단 구해 놓긴 했는데, 일단 보시면 알 겁니다. 이게 인간의 손으로 풀라고 낸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거 관련돼서 마지막에 실제 시험에 나온다면 어떻게 나오는지까지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닐포탄트라고 하는 개념은 대수에서 그냥 쓰이는 어떤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자주 보이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선형 대수에 한정을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정의가 뭐냐면은, 어떤 리니어 오퍼레이터에 대해서 얘를 k번 합성을 했더니 그냥 제로 함수가 되었다 라는 게 이제 닐포탄트의 정의고요. 그럼 이제 이렇게 만드는 k가 만약에 존재한다라고 하면은 그 중에서는 가장 작은 k가 분명히 존재해요. 이걸 아마 제가 예전에 그 뭐 하면서인가 웰 오더링 프린시플이라고 하는 걸 뭔가 얘기했었던 것 같거든요. 아마 옛날 영상, 그 엄청 짧은 영상이 하나 있을 거예요. 거기 아마 제가 소개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자연수의 부분 집합을 잡으면 항상 가장 작은 원소가 존재합니다. 그걸 이용해서 가장 작은 K가 존재한다는 거는 이제 그냥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러한 K를 닐포턴트의 인덱스라고 부를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인덱스가 조던 캐노니컬 폼의 어떤 그 빠르게 모양을 찾게 되는 그거의 핵심적인 파트예요. 그래서 이 K가 뭔지를 찾아내야 여러분들이 조던 캐노니컬 폼을 찾을 때 그거를 좀 어느 정도 감을 잡은 상태에서 그 베이시스를 저격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베이시스를 저격을 해서 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 K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가장 대표적인 예시는 뭐 이미 보셨지만, 제너럴라이즈 아이젠 스페이스가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어, 이거를 잠깐 하기 전에, 그러니까 저희의 목적은 이거에 관한 리포트를 찾는 건데, 앞으로 논리는 전부 다 A에 대해서 할 거예요. 이게 되는 이유가 저번 시간에 했던 것 중에 A가 뭐 인베리언트 언더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 if에 only if A 마이너스 람다 I가 인베리언트 언더 어쩌고저쩌고 한 걸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얘에 대해서만 보여도 이거에 대해서 보이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그냥 이거에 대해서만 보인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은 여기 파트가 왜 이렇게 진행되는지는 이해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속도를 내서 가보면요. 먼저 첫 번째 시오리움은 어떤 니포턴트란 얘기는 없지만, 니포텐트는 얘기는 없어요. 하지만 어떤 벡터가 논제로 벡터예요. 논제로 벡터가 k-1번 합성한 거에 대해서는 제로가 아닌데 k번째에 제로가 됐어요. 그러면은 그 이후부터는 무조건 제로죠.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뭐 m이라 써서 이렇게 써서 0이라고 그러니까 m이 k보다 크거나 같으면은 무조건 0이 돼요. 그래서 이런 사실을 알고 있을 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x를 보내다 보면은 논제로였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제로가 돼버려요. 그럼 이
시점에 대해서 이 앞의 결과물들이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하더라 라는 걸 보이는 건데, 이거는 약간 테크닉을 좀 알고 계시면 좋아요. 이게 아마 제 기억이 좀 가물가물해요. 이제 여기 파트부터는. 근데 이제 여기 내용이 제 기억이 맞다라고 하면은 연습 문제 중에 이거 관련된 테크닉으로 문제 푸는 게 아마 있을 거예요. 아니면은 앞으로 볼 내용도 다 이걸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서 쓰는 테크닉은 딱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제 각 정리마다 어떤 쓰는 증명 테크닉들이 있는데, 그 테크닉들이 사실 가만히 살펴보면은 주어진 어떤 조건들이 있어요. 저희는 지금 이 친구가 조건이죠. 그럼 이걸 딱 봤을 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거 증명을 처음 아무것도 안 본 상태에서 이걸 증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왔어요. 그랬을 때 저라면은 이 친구를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한 걸 보이기 위해서 이 조건이 들어갔다는 소리는 왠지 그 친구들의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알파 1x부터 이건 편에서 알파 제로라 쓸게요. 그 다음에 알파 k-1 tk-1 x라고 쓴 거 이퀄 0이라 해놓은 다음에 뭔가 t를 합성시키면은, 그러니까 t를 이렇게 보내버리면은 뭔가 해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이제 책에서도 이렇게 진행하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냥 대충 흐름만 보면은 이 알파 중에는 만약에 모든 알파 i가 제로면 이제 끝난 거죠. 그래서 이건 상관이 없고, 만약에 이제 가정을 하는 거예요. suppose exist i such that 알파 i가 논제로인. 그러면 저희는 이것 중에서 인덱스가 가장 큰 친구를 찾을 수 있겠죠. 걔를 이제 알파 l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니까 알파 l 플러스 1부터는 다 0인 거예요, 지금. 얘는 논제로인데 l 플러스 1부터는 0인 걸 이제 알고 있는 상태에서 모순을 보이면 되죠. 그래서 하는 행위가 t를 계속 곱합니다. 곱하면은 이게 잠시만요. 반대로 가야 될 것 같네요. 가장 작은 l을 찾은 다음에, 그러면은 여기가 알파 1부터 알파 l-1까지는 제로다, 이걸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 상태에서 그러면 맨 앞에 있는 게 알파 l의 t의 l의 x죠. 그 다음에 뒤에 샬라샬라 있을 거예요. 여기다가 t를 계속 곱하다 보면은 뒤쪽에 하나씩 사라져요. 사라지고 남는 게 최종적으로 알파의 l에 t의 k-1 x0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이 친구가 논제로 벡터라는 게 조건에 있으니까 알파 l이 0일 수밖에 없겠죠. 그럼 이제 모순인 거죠. 0이 아니라고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으로 보이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알아둘 사실은 니포던트라는 개념이 나오면은 무언가를 그냥 곱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여기서 이제 합성이죠. 근데 수학적으로는 합성이나 곱하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뭐 곱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하다는 사실을 알아냈어요. 자, 그러면은 이 t가 지금은 닐포턴트란 얘기가 없어요. 닐포턴트일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러한 벡터를 찾을 수 있기만 하면 되는데, 닐포턴트인 경우에 대해서 뭐가 좀 재밌는 일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t가 닐포턴트인데 인덱스가 k인, 그러니까 앞에 딱 그 조건인 거죠. t의 k-1은 제로 함수가 아니지만 t의 k는 제로 함수인,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그러한 어떤 오퍼레이터가 있을 때 저희는 어떤 v0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이거 오타네요. 오타를 잡는다고 했었는데 못 잡았네요. 이게 t예요. 그래서 t의 k-1, 즉 여기에 집어넣으면 제로가 아닌데 여기에 집어넣으면 무조건 제로가 되죠. 그러한 x0를 찾을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이런 걸 찾을 수 없다라고 하면은 모든 x에 대해서 tk-1x가 제로란 소리죠. 그러면 이거의 모순인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존재할 수 그러니까 이런 x0는 항상 잡을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이 친구들로 만드는 리니얼 인디펜던트, 아까 살펴봤으니까 이 친구들로 만드는 어떤 सब스페이스 S가 있을 거예요. 그 S는 T라는 오퍼레이터에 대해서 인베리언트 한 거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저희는 어떤 W를 찾을 수 있는데 이 W랑 S를 다이렉트 썸하면은 V가 된다 라는 거를 찾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게 이제 250인데 이게 내용이 좀 길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결과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마지막에 하나 보이는 이 W 찾는 과정이 생각보다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 흐름만 먼저 살펴보고 진행을 할게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거죠. 닐포턴트 오퍼레이터가 있으면은 V라고 하는 벡터 스페이스를 적당히 달성시킬 수 있다라는 게 결론이에요. 그랬을 때 뭐 스텝 하는 건 인베리언트 한 거는 그냥 너무 쉬워서 제가 뺐고요. W에 대한 거에 인젝션을 쓸 건데 뭐 K가 1일 때 뭐 저쪽 나오는데 다른 부분은 그냥 앞에서 나온 거 정리 그대로 쓴 거라서 괜찮을 것 같고요. 일단 그래도 한번 살펴는 보죠. 일단 K가 1이라고 한 소리는 그냥 제로 함수라는 거죠. 그럼 그냥 W를 V로 잡아버리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맞나요 이게? 이 부분은 좀 모르겠네요. 자, 아무튼 간에 뭐 K가 1인 경우에는 그냥 간단하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잠시만요. 네. 이게 아니라 그 x0가 지금 s인 거죠. x가 스팬 x0이기 때문에 뭐 x0를 포함하지 않는 적당한 어떤 벡터 스페이스 w 잡아오면은 그냥 다이를 썸이 될 거예요. 그렇게 진행하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스텝 2부터는 이제 인젝션을 쓸 건데 사실 이 테크닉이 대수를 공부를 하신다면은 되게 자주 보이는 테크닉이에요. 뭔가 어떤 전체 공간에 대해서 적당히 자르고 나면 나머지는 인젝션 그 과정에 의해서 처리가 되고 걔를 기반으로 기존 거를 복원시키는 이러한 과정이 되게 대수에서 자주 보이는 테크닉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좀 살펴보면은 먼저 가정할 게 K-1짜리 닐포턴트에 대해서는 앞에 그 W를 찾을 수 있다 라는 게 가정으로 할게요. 그랬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R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레인지죠. 레인지가 인베리언트 하다라는 거를 그냥 뭐 이거는 그 간단하게 체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베리언트 하다는 건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t라고 하는 오퍼레이터를 레인지로 제한을 시키면은 이 친구는 어쨌든 닐포턴트는 맞아요. 왜냐면 전체 스페이스에서 닐포턴트면은 벡터 스페이스, सब스페이스에 대해서도 닐포턴트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은 사실 이게 인베리언트 하다라는 게 원래 어떻게 쓰이는 거냐면요. 원래는 t를 r로 제한시키면은 도메인은 줄어드는데 코도메인은 변하지 않아요. 원래는 이게 맞는데 인베리언트 하다라는 성질이 있으면은 여기 오른쪽 부분도 원래 스페이스 그 सब스페이스로 제한시킬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이것 때문에 인베리언트 하다는 거 보인 거고요. 그러면 이게 닐포턴트인데 당연히 닐포턴트에 대한 인덱스는 줄어들어야 될 거예요. 왜냐면은 이거는 그거죠. 커널만큼 디멘션이 줄어들었겠죠. 그러니까 잠시만요. 네, 이거는 이제 그 레인지라서 그런 거죠. 레인지라서 모든 엘리먼트는 tx꼴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럼 k-2를 합성시키면 제로 논제로인데 k-1을 합성시키면 제로가 되죠. 그래서 인덱스가 하나 줄어들었네요. 자, 그러면은 가정에 의해서 이 R에 대해서는 어떤 다이렉트 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를 S0랑 그 다음에 W0 이렇게 썼는데 여기서 이제 어떤 테크닉을 쓸 거예요. 그 테크닉이 뭐냐면요. 그 S0에 있는 어떤 S0에 해당하는 거 잠시만요. 네. 어떤 X가 S0, 즉 이미지가 S0에 들어가게 되는 그러한 X들을 뽑아온 거를 S라고 했을 때 이 친구는 이제 원하는 친구가 돼요. 그런데 문제는 W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원하는 친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같은 방식이에요. 그래서 얘를 굳이 쓴다라고 하면은 TA 인버스 S0 이렇게 쓰거든요. 이제 다른 어떤 수학 전공에서는 네, 선대에선 이거 잘 안 써가지고 얘는 지워버릴게요. 아무튼 이제 이거를 프리 이미지라고 해요. 그래서 S0에 대한 프리 이미지를 가져왔을 때 그건 당연히 सब스페이스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W1도 마찬가지로 하는데, 문제는 그럼 S랑 W1이 저희가 찾고 싶었던 그 관계, 즉 V를 S랑 V1으로 다이렉트 썸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이건 안 돼요. 그래서 그 안 되기 때문에 이 W1이라고 하는 거를 좀 개조를 해줘야 돼요. 그 개조에 대한 게 이제 스텝 4인데, 이 부분이 약간 좀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사실 내용 보면 별거 없어요. 그래서 그냥 결론만 이거 딱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사실 이 부분은 모르셔도 돼요. 근데 이 흐름은 적당히 파악하시면 되는데, 이게 어떤 원리인 거냐면요. 일단 S랑 W1이 V에 대한 다이렉트 썸은 안 되는데 다행히 제너레이트는 해요. 그래서 이제 수학적으로는 S1을 이렇게 자르면은 이게 이렇게 되거든요. 이건 사실 좀 다른 표현이긴 한데 아무튼 이런 느낌으로 돼요. 그래서 이 조건을 하기 위해서 얘를 구한 거예요. 이제 얘를 구해 보니까 딱 싱글톤이긴 한데 더 나아가서 이러한 벡터, 이 x0는 아까 찾은 x0예요. 아마 s0를 찾을 때 썼던 그 x0일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이 친구가 정확하게 얘네들을 스팬하는 베이스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죠. W1에서 얘를 포함하는 어떤 베이시스를 하나 찾을 수 있어요. 이거는 앞에서 계속 주구장창 했던 거죠. 그랬을 때 그 베이시스에서 다시 얘를 뺀 걸로 스팬을 해버린 거를 W로 잡으면은 그때 이 W는 V에 대한 다이렉트 썸이 된다. 근데 이거는 일단 이 정도로 어떤 직관적으로 받아들이는 정도로만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증명 과정은 이제 이게 타당하다라는 걸 보이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넘어갈게요. 그래서 결론을 내리자면 다시 닐포턴트 오퍼레이터가 있으면은 벡터 스페이스를 쪼갤 수 있습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그냥 쪼개는 게 아니라 이 S라고 하는 거는 어떤 싱글 벡터에 T를 곱한 것들로 제너레이트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당연히 나중 가면은 아이젠 벡터로 바뀌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눈여겨보시고요. 아이젠 벡터가 아니죠. 아이젠 벡터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아이젠 벡터 같은 느낌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251은 이제 앞에 내용을 기반으로, 그럼 앞에서는 이거죠. V라고 하는 거를 S랑 W로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때 이 친구가 약간 이런 꼴로 되어 있어요. 베이시스가. 그러면 그거를 W에 대해서도 진행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게 251이에요. 그래서 251도 실제로 이제 그렇게 인덕션 할 거고요. 일단 읽어보면은 리퍼센트 오퍼레이터일 때 적당한 x1부터 xs까지 있어서 그 다음에 동시에 이거에 대응되는 어떤 r1부터 rs까지 있는데 크기는 점점 이제 줄어들고요. 그러니까 r1이 k니까 점점 줄어드는 거죠. 그 다음에 각각은 이러한 성질을 만족하니까 이 친구들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한 거는 아까 맨 처음에 살펴봤죠. 그래서 각각은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한데 더 나아가서 전체는 베이시스가 돼요. 이런 거를 항상 찾을 수 있더라 라는 게 이제 이 251의 정리인데, 여기에 필드에 제한이 없습니다. 지금 필드에 제한이 없어요. 지금은. 그래서 이렇게 찾을 수만 있다라고 하면은 항상 V를 사실상 다이렉트 서막을 한 거죠. SI에 대해서.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살펴보는 건데, 얘는 당연하겠지만 뭐 인덕션을 쓰겠죠? 쓰나요? 인덕션이란 말은 없네요. 근데 사실 이게 인덕션을 쓴 거예요. 일단 가장 먼저 x1은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아까 살펴봤어요. 그래서 그걸로 스팬한 걸 S1이라고 하는데, 이 S1이 V가 되면은 끝난 거죠. 그럼 이제 끝난 거고, 만약에 아니라고 하면은 디멘션이 줄어드는 W1을 찾을 수 있다는 게 앞에 정리였죠. 그럼 이 W1에다가 다시 한번 정리를 적용시키는 거예요. 이게 되는 이유는 W1이 인베리언트 합니다. 그래서 인베리언트 한 거를 계속 반복해서 쓰다 보면은 언젠가 멈춰야겠죠. 왜냐하면 저희는 파이나이트 디멘셔널을 항상 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멈추기 때문에 적당한 X1부터 XS를 찾을 수 있고,
그러한 친구가 바로 이 친구들이다 라는 거고, 이렇게 쓰는 거를 좀 눈여겨보세요. 자, 이게 이제 조던 캐노니컬 폼을 가는 세팅은 이제 거의 끝났다고 보면 돼요. 혹시 이것까지 하는 데서 좀 어려웠던 부분 있나요? 혹은 이거는 좀 반드시 이해를 하고 싶다 했던 부분 있나요? 네, 뭐 따로 없으면은 이렇게 진행을 해볼게요. 그래서 일단 지금 저희 상황이 뭐냐면은 닐퍼센트 오퍼레이터가 있으면은 적당한 벡터들을 찾아서 그 벡터들의 t를 계속 하다 보면은 그 친구들의 베이시스를 이루게 하더라 라는 거를 찾아낸 건데, 잠시 여기서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려볼게요. 뜬금없지만 이 그림을 제가 이따가 그 조던 캐노니컬 폼 찾을 때 하나 쓸 거예요. 지금 이제 어떤 상황인 거냐면요, 지금 V라고 하는 게 결국에 X1부터 다이렉섬을 쭉 해서 S까지 다이렉섬이 된 거잖아요. 그 다음에 디멘션은 각각 R1부터 RS로 줄어들고 있어요. 그랬을 때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요, 이게 지금 당장은 어떤 그림인지 모르셔도 돼요. 이렇게 있으면은 일단 가장 먼저 그 1부터 K까지 어떤 벡터들이 존재하는데, 그 벡터가 x1, tx1 이렇게 쭉 가서 tk-1, x1 이렇게 되는 어떤 벡터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이 친구가 바로 S1을 만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S2를 찾아야 되죠. 근데 S2는 이 K랑 인덱스가 같을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어요. 그럼 대충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이게 이런 식으로 스페이스를 이렇게 계층을 지어서 만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 끝에 있는 이 친구들이 바로 여기 있는 벡터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 전체 벡터를 찾는 게 사실 이게 되게 사각형으로 보이는데 원래는 이렇게 생겼어요. 원래는 이런 식으로 생겨가지고 이 친구들 베이스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잠시 나중에 볼 거니까 약간 한번 눈여겨보세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지는지 일단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조던 캐노니컬 폼을 가기 위한 어떤 그 중간 과정에서 매트리스 폼을 하나 살펴볼 건데, 이 매트리스 폼은 되게 단순해요. 일단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이 K를 그냥 디멘션으로 잡아버릴게요. 그러니까 이 K는 그 닐퍼센트의 인덱스예요. 즉 t의 n-1은 제로가 아닌데 t의 n은 제로가 되는 상황을 이제 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앞에 정리에 의하면은 제가 적당한 어떤 x1 네, x1부터 이 친구가 사실상 그냥 V 자체의 베이스인 거죠. 왜냐면 이게 n개의 벡터가 나온 거니까요. 그랬을 때 이제 이 x1을 uk라고 쓰고요. 쭉 가서 이 친구를 u1이라고 쓰면은 이게 좀 재미난 성질을 가져요. 그게 뭐냐면은 u1을 t를 씌우면은 여기에다 t를 곱한 거죠. 그러면은 제로가 돼요. 그 다음에 uj의 t를 씌우면은, 그니까 지금 이게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u1부터 un까지 있는 건데, 제가 만약에 여기 uj에다가 t를 곱하면은 이 친구가 사실 t의 k-j의 x1이거든요. 그러면 t를 곱하면은 이게 1이 더해지는 거죠. 근데 얘를 괄호를 묶어보면은 j-1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uj를 집어넣으면은 uj-1이 나와요. 근데 이거를 매트리스 폼으로 바꿔보면요,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요, 이 1을 집어넣으면 제로가 되는 거고, 이 j를 집어넣으면은 이 j-1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매트리스가 바로 이 친구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해보면은
E1을 곱해보면 제로가 나오죠. 그 다음에 E2를 곱해보면 E1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씩 밀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폼이 되는데 이 친구가 조던 캐노니컬 폼하고 되게 유사하죠. 여기가 람다로 바뀌면 저희가 딱 원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람다의 정체를 파악하는 게 이제 앞으로 남은 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형식으로 나타나는 거를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가장 간단한 케이스로 한번 해보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그 제너럴하게는 이렇게 나오죠. 제너럴하게는 뭐 각각에 대해서 뭐 U1부터 Un까지 쭉 해가지고 뭐 저저 해가지고 할 수 있는데 일단 이렇게 복잡한 경우는 그냥 그림으로서 머릿속에 집어넣으시면 되고 하나에 대해서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게 일단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너럴하게 이렇게 나오고 각각이 앞에 있는 그 꼴이에요. 대각선분 0이고 그 여기 1111 이런 꼴로 나오는 게 이제 원래 t의 형태고 이제 조던 캐니컬 폼으로 이제 슬슬 다 갈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5.2로 넘어갑니다. 이제 제너럴라이즈드 아이디 스페이스를 이제 소개를 할 건데 일단 이걸 하기 전 하나 정리해야 될 게 있어요. 어떤 매트릭스가 이렇게 블록 형태로 나오는데 더 나아가서 얘랑 얘가 다시 그 정사각 행렬인 거예요. 그래서 B가 K by K 행렬이고 D가 M-K by M-K 행렬의 경우에 A의 디터미넌트는 얘랑 얘의 디터미넌트를 각각 구한 거랑 똑같아요. 그럼 당연히 이게 되겠죠. 당연히 얘가 되면 이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것만 보이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약간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행렬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행렬 자체를 숫자처럼 취급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런 거죠. A라고 하는 게 어쨌든 B랑 D로 곱해져 있는 어떤 형태거든요. 그러면 그 친구, 그러니까 더해져 있는 형태인데 그게 디터미넌트는 곱하는 걸로 나타나더라. 약간 그런 느낌으로 받아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는 걸 이제 보일 건데 이게 약간 이게 증명이 없을 거예요. 책에서 엑서사이즈로 하라고 나왔을 건데 약간의 노테이션만 살짝 고치면 되게 간단하게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어떻게 할 거냐면은 저희는 이것만 보일 거예요. 디터미넌트가 나눠진다라고 하는 것만. 일단 디터미넌트 정의는 이거예요. 어떤 그 퍼뮤테이션을 뽑았을 때 그거의 사인과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형태를 싹 다 곱하면은 그게 디터미넌트가 돼요. 그랬을 때 일단 가장 먼저 저는 이 타우를 좀 쪼개고 싶어요. 어떻게 쪼개고 싶은 거냐면요. 이 타우는 1부터 n까지를 전부 섞어 버리는 거죠. 근데 이따가 하나 뭘 살펴보면 알겠지만 사실은 저희한테 진짜 필요한 거는 1부터 k까지만 섞고 그 다음에 k 플러스 1부터 n까지만 섞는 게 필요해요. 나머지는 그냥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거에 대한 게 타우라고 했을 때 얘랑 얘로 분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건데 저는 거꾸로 갑니다. 그래서 타우1이라고 하는 거는 sk에서 뽑을 거고요. 타우2를 sm-k라고 뽑았을 때 저희는 이 두 개를 이용해서 새로운 타우를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걔는 sn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 합치면 sn이니까 상관없겠죠? 그래서 어떻게 만들 거냐면은 타우 i를 집어넣으면은 1에다 i를 집어넣을 거고요. 그 다음에 타우 i가 이제 k 플러스 1보다 크면은 어쨌든 간 저희 타우2는 1부터 들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숫자를 맞춰주기 위해서 k를 빼고 다시 더해질 거예요. 그럼 이게 결론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타우는 1부터 k까지는 1부터 k로 보내고요. 그 다음에 k 플러스 1부터 n까지는 k 플러스 1부터 n까지로 보내는 그러한 퍼뮤테이션이 완성이 된 거예요. 혹시 지금 이 부분이 딱 눈에 보이시나요? 이렇게 정의를 하면은 이러한 성질을 만족한다라는 게 지금 딱 보이시나요? 혹시? 네. 지금 일단 타워1은 1부터 K를 섞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은 괜찮을 것 같아요. 맞나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만 설명 한번 해볼게요.
타우2는 1부터 n-k를 섞는 거죠. 근데 저는 i는 k 플러스 1부터 n까지를 집어넣어 볼 거예요. 근데 지금 저희가 만든 타우2는 무조건 1부터 n-k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숫자를 한번 바꿔보면은, 이거를 좀 잘 보시면은 이렇게 돼요. i라고 하는 거는 k 플러스 1부터 n까지라면은 제가 i에서 k를 빼잖아요? 그러면 1부터 n-k가 돼요. 그럼 이제 i-k는 타우2에 집어넣을 수가 있겠죠. 이거는 혹시 괜찮을까요? 네. 그러면은 타우2는 어쨌든 간에 타우2에 집어넣는 것도 1부터 n-k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 제가 다시 k를 더해주면은 k 플러스 1부터 k 플러스 타우2에 i-k 하니까 이게 이렇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부분이 사실상 어떤 거냐면요. k 플러스 1부터 n까지를 k 플러스 1부터 n까지를 보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퍼뮤테이션이라고 하는 게 숫자를 섞는 거잖아요. 네, 섞을 때 원래는 이제 막 섞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적당히 나눠가지고 여기서만 섞고 여기서만 섞는다 라는 그런 퍼뮤테이션을 만든 거예요. 혹시 안 되는 부분이 있나요? 아니, 그래서 이제 이런 타우 i를 만들었는데 이걸 이제 왜 만들었냐면요. 일단 다른 것보다 지금 그냥 이 그림을 볼게요. 지금 만약에 제가 타우를 뽑았는데 어떤 i는 1부터 k까지고 j는 k 플러스 1부터 n까지 있는데 서치된 타우 i를 집어넣으면 j고요. 타우 j를 집어넣으면 i가 되는 그러한 ij가 있겠죠. 어떤 타우에 대해서는. 근데 저의 이제 주장은 이러한 타우는 디터미넌트를 계산하는 데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저희가 계산해야 되는 게 이런 친구를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a, j, i죠. 근데 j가 k 플러스 1보다 크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요. 즉 제로예요. 컴포넌트가. 만약에 이러한 친구를 만족하는 타우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타우에 대해서는 AJI가 제로예요. 그러면은 얘가 그냥 필요 없는 거죠. 그 타우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건데 여기서 조금 헷갈릴 수 있긴 하지만 제 노테이션을 한 번 더 바꿔요. 그래가지고 그냥 타우1하고 타우2를 애초에 그냥 SN의 원소처럼 취급을 할 거예요.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아까 이러한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면 돼요. 그래서 타우1은 이제 1부터 K까지만 섞고요. 얘는 K 플러스 1부터 N까지만 섞는 퍼뮤테이션으로 재해석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 물론 실제 답안지 이렇게 쓰면 안 돼요. 그랬을 때, 그럼 타우를 이게 제가 분리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저는 이렇게 분리되는 타우만 필요해요. 왜냐면 아까 살펴봤어요. IJ가 계속 뒤섞여 있는 경우, 그러니까 이런 관계를 만족하면서 IJ를 뒤섞이게 할 수 있는 그런 타우에 대해서는 어차피 이 친구가 제로가 되기 때문에 디터미넌트 계산하는 데에는 영향을 주지 않아요. 왜냐면 제로를 더하는 거기 때문에 필요 없죠. 그래서 걔를 빼고 생각을 해보면은 디터미넌트 A는 전체 타우에서 노는데 그럴 필요 없이 이런 타우1, 타우2에 대해서만 논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인은 분리가 되죠. 사인은 각각 두 개 합성 곱한 거는 사인이 분리가 되죠. 그래서 얘는 자연스럽고요. 그 다음에 1부터 K까지는
B 행렬이었어요. 지금 A라는 행렬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B, C, D, 제로 이렇게 생긴 것 때문에 지금 1부터 K까지는 여기에서 놀고 있죠. 그래서 그냥 다 B로 바꿀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K 플러스 1부터 N까지는 D에서 놀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사실 얘가 시그마가 두 개 있는 거예요. 이 친구가 사실은 시그마 타우 1, 시그마 타우 2인 거예요. 그러면은 이 시그마랑 얘를 합치면은 디터미넌트 B가 될 거고요. 얘를 합치면은 디터미넌트 D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디터미넌트가 각각을 구하는 거로 바뀐다 라는 게 증명이 된 거예요. 혹시 흐름에 대해서는 되시나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뒤에 어딘가 쓰겠죠. 근데 사실 증명해서 쓰는 거라서 딱히 뭐 그냥 받아들이면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하는 걸 약간 리콜 해보면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첫 번째로 어떤 सब스페이스가 A에 대해서 인베리언트 하는 거랑 A-R 람다 I에 대해서 인베리언트 하는 건 동치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만족하면은 이거를 만족하는 거랑 이거를 만족하는 건 동치고요. 그러니까 그 A 제곱에 대한 널 스페이스랑 A에 대한 널 스페이스가 같으면은 널 스페이스랑 컬럼이 트리비얼하다라는 거고, 이러면은 이제 다이렉트 썸이 된다라는 거를 이제 위에서 증명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가 하나의 어떤 흐름인데 이제 거꾸로 가는 거죠. 거꾸로.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를 된다라는 걸 이제 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눈여겨 보신 다음에 이제 이번에 할 친구는 다이어고널라이저블 할 조건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다이어고널라이저 할 조건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제곱한 거의 널 스페이스랑 이거의 널 스페이스가 같으면, 즉 이 친구는 닐포턴트 오퍼레이터죠. 근데 그거의 인덱스가 1이다 라고 하는 거죠, 결국에는. 그래서 이 친구를 만족하면은 사실 그 람다에 대한 멀티플리시티가 같더라. 그러면 람다에 대해서는 다이어고널라이즈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람다에 대해서는 다이어고널라이즈 할 수 있어요. 그 얘기예요. 뭐 증명 방식은 가장 어렵다면 사실 이 폴리노미얼 갖고 노는 게 좀 약간 좀 골치 아프긴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아마 다음 시간에 그 미니멀 폴리노미얼 관련돼서 하나 따로 준비할 게 있어요. 그 어펜디스 쪽이 오늘 하긴 좀 시간이 애매할 것 같아서 뺐는데, 이거는 그냥 흐름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넘어갈게요. 그래서 제곱한 거랑 이게 같으면은 람다의 멀티플리시티가 알제브릭한 거랑 지오메트릭한 거랑 같더라. 그러니까 람다에 대해서는 다이어고널라이즈 할 수 있다 라는 걸 이해를 한다고 쳤을 때 뭐 이렇게 해서 모순을 보이는 거예요. 결국에는 모순을 보이는 거고, 그럼 이제 어떠한 사실을 알 수 있냐면요, 모든 아이젠 밸류가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면은 A는 다이어고널라이즈 하다. 이거는 이제 앞에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죠. 왜냐면 하나에 대해서 이걸 만족하면은 람다에 대해서는 다이어고널라이즈 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모든 람다에 대해서 할 수 있으면은 싹 다 가능하죠.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은 전부 인베리언트 해요. 람다 각각에 대해서. 그래서 다이어고널라이즈 하는데, 그럼 이제 질문은 이거죠. 그럼 A가 다이어고널라이즈 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래서 저도 캐노니컬 폼 계속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할 건데, 이것도 되게 복잡하긴 한데, 그러니까 전반적인 흐름만 좀 파악을 하고 결론을 받아들이신 다음에 이거를 빠르게 구하는 방법만 그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면은 이 시어리엄 5개 증명하면 끝나요. 그러면 조던 캐노니컬 폼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면은 일단 여기서는 그 IJ 밸류 하나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이에요. 이런 거 접근하실 때 원래 A에 대해서 IJ 밸류가 N개 존재하죠. 그러니까 그 같은 것도 다르게 본다라고 하면은. 그런데 그렇게 보지 말고 일단 하나에 대해서만 접근을 하는 거예요. 하나에 대해서 접근을 한 다음에 뭔가 다이렉트 썸, 인베리언트 이런 거 이용하면은 K개에 대해서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에 대해서 살펴보는 게 제일 중요한데, 가장 먼저 볼 게 이제 이거
M은 멀티플리시티예요. 알제브리컬 멀티플리시티. 첫 번째로 A 마이너스 람다 이것도 제가 못 고쳤네요. A 마이너스 람다 i라고 하는 거는 닐포턴트 오퍼레이터다 라는 거를 먼저 보였고요. 사실 이거 한번 봤었죠 저번에. 그래서 이거는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만족하는데 1번이 되면 당연히 2번도 되겠죠. 그래서 K보다 큰 모든 L에 대해서 이게 같겠죠. 얘는 인덕션을 쓰면 돼요. 그 다음에 반대로도 갈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에 대해서는 이 친구의 널 스페이스랑 컬럼 스페이스가 각각 인베리언트 하다. 그럼 이제 이거를 이용해서 보이는 게 그거겠죠. N과 R의 교집합이 트리비얼하다 라는 거를 보이겠죠. 그러면 그 결론이 N과 R이 다이렉트 썸이더라 라는 걸 보이는 거랑 똑같아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N에 대한, 즉 이 친구에 대한 디멘션은 멀티플리시티랑 똑같더라 라는 것까지 보이면 되는데, 이것도 여기서 제일 어려운 파트가 5번이에요. 근데 5번도 사실 그 앞에 이 테크닉을 그대로 쓰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정도만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그렇게 만든 이제 이 n을 앞으로는 generalized eigenspace라고 해서 g 람다 a라고 쓸 거예요. 자, 이렇게 되는데 일단 이 부분은 뭐 살펴봤으니까 이것만 보이면 된다고 했었죠. a 람다 i의 k가 a 람다 i의 k 플러스 1로 들어간다라는 것만 보이면 된다고 했었어요. 이게 그 subspace finite dimensional subspace이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언제가 디멘션이 멈춰야 되죠? 그럼 그때부터는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 논리로 가는 거였어요. 그 다음에 얘는 인덕션을 쓰면 돼요. 그래서 책에는 이걸 L을 K 플러스 S로 쓰고 S에 대해다가 인덕션을 써라 라고 하는데 뭐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건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3번에 대해서 보면은 널 스페이스에 대한 건 책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컬럼 스페이스 쪽만 한번 살펴볼게요. 전 반대로 먼저 컬럼 스페이스에 대해서 살펴보는 건데, 여기서 제가 원소를 뽑으면은 항상 이런 꼴로 생성이 되어 있겠죠. i의 k의 x꼴로 되어 있을 거예요. 여기다가 제가 다시 a를 곱한 게 그게 다시 r에 들어갈 것이냐 이거를 살펴보아라 라고 하는 건데, 아직은 이게 r에 들어간다고 볼 수 없죠. 그래서 약간의 테크닉을 쓰면은 a 람다 i 더하기 람다 i 이렇게 쓰면은 게임은 끝납니다. 참고로 a랑 i밖에 없는 그러한 매트리스는 커뮤트 해요. 그러니까 교환 법칙은 성립이 해요. 그래서 그걸 자유롭게 쓰시면 돼요. 그러면은 앞에 거에 대해서만 쓰면은 이게 k 플러스 1에 대한 x죠. 더하기 람다의 a 마이너스 람다 i의 kx일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아래 쏙 들어가죠. 왜냐면 얘도 아래 들어가고 얘도 아래 들어가요. 근데 r은 벡터 스페이스예요. 더한 것도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 친구의 널 스페이스랑 이 친구의 컬럼 스페이스가 각각 인베리언트 해요. 그러면은 다이렉트 썸인 거는 뭐 이거만 보이면 되나요? 이거는 제가 생각 안 해봤네요. 아무튼 이것도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아까 다이렉트 썸 조건 있죠? 네, 그래서 이게 fn이라고 하는 게 n과 r로 다이렉트 썸이 될 조건이 널 스페이스가 뭐 컬럼 스페이스가 트리비얼한 거고, 이게 트리비얼한 거는 이게 된다 라고 했으니까 뭐 당연히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흐름으로 된다라는 걸 보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쪽에서 조금 이제 귀찮아지는데, 이것도 사실 그거예요. 일단 디멘션이 K라고 가정을 해놓고 뭐 베이스 적당히 찾아요. 그거에 대해서
a를 다이어고널 이렇게 적당히 해보면은 이게 람다 i의 C꼴로 나타나거든요. 이렇게 되는 이유는 이 친구들이 인베리언트 하기 때문이에요. 여기 제로가 돼요, 여기가. 그랬을 때 저희가 보여야 될 것은 이 친구의 캐릭터리스틱 폴리노미얼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에 루트 중에는 람다가 없다라는 거를 보이면 끝나요. 그러면은 이제 어서저서 좀 더 부연 설명하면은 K가 M이 될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게 이제 이 파트의 핵심인데, 이거는 결론만 딱 얻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너럴라이즈 된 어떤 아이젠 스페이스는 항상 이거에 대한 디멘션은 항상 얘랑 같더라 라는 것만 딱 인지를 하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조건이, 이것도 제가 그 폰트가 잘못되었는데 그 알제브레이컬리 클로즈드 필드면 다 가능해요. 그래서 그것만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 뭐 이거는 이제 그 제너럴한 케이스를 보자라고 하는 건데, 뭐 이런 얘기예요. 그 앞에서 아이젠 스페이스에 대해서는 이 친구들을 다이렉섬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이 친구들로 다이렉섬 한 만든 스페이스는 네, 이 친구 다이렉섬 스페이스 할 수 있다라는 거였죠. 그러니까 이게 그거였어요. 이게 이렇게 해서 i가 아닌 j에 대해서 람다 j의 a를 이렇게 하면은 이 친구가 트리비얼 하더라, 이렇게 해서 다이렉섬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앞에 그 아이젠 스페이스의 결론이었죠. 근데 걔를 제너럴라이즈드 아이젠 스페이스에 대해서도 성립하더라 라는 걸 보이라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그냥 이것도 결론만 딱 얻어가면 될 것 같아요. 아직 이 부분이 증명을 하려고 하면은 따라가는 것 자체가 그렇게 막 엄청 복잡한 건 없어요. 근데 이거를 굳이 막 억지로 암기해서 할 정도의 내용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 적당히 패스를 하시면 되고 전반적인 흐름만 이런 식으로 파악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당연히 이거의 결론은 A에 대한 어떤 그 캐릭터리스틱 폴리노미얼 링을 찾았을 때 이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각각은 다 전부 디스티트한 거예요. 그러면은 CN이라고 하는 거는 제너럴라이즈 된 아이젠 스페이스로 다이렉섬할 수 있다 라는 게 최종 결론이고, 이제 이 친구를 이용해서 저희가 보여야 될 것은 임의의 매트릭스는 항상 조던 캐노니컬 폼으로 바꿀 수 있더라 라는 걸 이제 보여야 되는데, 아이고 잠시만요. 네. 혹시 여기까지에 대해서는 질문이 있으신가요? 이게 엄청 빨리 달려오긴 했는데 사실 그만큼 막 증명에 대해서는 신경 쓸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네, 혹시 네. 그럼 이제 진행을 해볼게요. 이제 사실 여기가 제일 중요한 건 어떻게 구하냐가 제일 중요한 거긴 한데, 일단 그래도 이론적인 내용을 해볼게요. 계속 진행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살펴볼게. 좀 간단한 케이스부터 아까 그 람다 11111 왜 나오는지를 살펴볼 거예요. 근데 이거는 항상 그렇지만 가장 간단한 케이스부터 보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저는 람다에 대한 멀티플리시티가 n이라고 가정할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알고 있는 사실이 뭐냐면은 전부 다 람다 꼴로 나온다는 거는 이제 알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진행을 해보면은 일단 저희가 알고 있는 사실이 n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 널 스페이스는 이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에 대한 그 인덱스가 n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가 아니라, 네. 자, 이거가 아니라, 원래 이제 이 K를 써야 되는데, 이거 제가 좀 실수했네요. 아무튼 간에 이제 어떤 한 K가 있을 거예요. 이거랑 같아지게 되는. 이제 이게 앞에서 그, 디포턴트 엘리먼트에 대한 얘기였죠. 그랬을 때 이제 X를 찾아가지고, 그 디포턴트에서 X0 X1 찾았던 것처럼 해가지고, 저희는 어떤 이러한 베이시스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을 지금 니퍼센트 오퍼레이터를 보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제 이게 지금은 이제 멀티플시티가
멀티플리시티가 n인 경우에 대한 거에 대한 일반화를 본 거예요. 여기서 저는 한 번 더 제한을 시킬 거예요. 그 제한이 뭐냐면은 밑에 게 없다. 즉 S가 1이라고 가정을 할 거예요. 그러면 블록 다이아고널이 하나만 딱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케이스를 볼 건데 이 케이스는 그러면은 이 친구들 정확하게 베이스 2루겠죠? 저희가 앞에 결론이 그거였어요. 그랬을 때 xi라고 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생겼거든요. 근데 이게 계산을 직접 해보면요. 제가 이거를 안 적어놨네요. 일단 계산 한번 해보죠. 가장 먼저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이 친구를 이제 x1이라고 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쭉 가서 이 친구가 xn이 된 거예요. 그럼 제가 a에다가 x1을 곱하면요. 이 친구들은 a에다가 a-람다 i의 n-1 x를 곱하는 거죠. 그럼 얘가 앞에서도 테크닉을 좀 쓰면요. 이렇게 바뀔 수가 있어요. 람다 x가 돼요. 근데 이 친구가 제로라고 했죠. 왜냐면 닐퍼턴트였어요. 그래서 이게 람다 x가 됩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이렇게 첫 번째 ax를 곱하면은 람다 x1이 나와요. 첫 번째 벡터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여기를 제가 이제 i로 바꾸면요. 그러면은 여기가 n-i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n-i-1 x 플러스 람다 a-람다 i 아까 제가 첫 번째 거에서 좀 실수했었네요. 이렇게 바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그냥 xi죠. 근데 이 부분이 xi-1이에요. 얘를 결론 지어 보면은 ax라고 하는 거를 계산해 보면은 첫 번째 건 람다 x1이고요. 두 번째 거는 람다 x2에 x1이 붙어요. 쭉 가서 마지막 거는 람다 xn-n에 xn-1이 붙어요. 얘를 잘 쪼개 보면은 이렇게 분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건 저번 시간에 제가 한번 했었을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람다가 이렇게 곱해져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 매트리스 폼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스칼라들이 지금 여기에 달라붙은 거예요. 그래서 앞에 부분은 이렇게 바뀌고요. 뒤에 부분은 이렇게 바뀌어요. 이렇게. 이게 진짜 계산해보면요. 여기에 x1을 곱한다고 하는 거는 0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죠. 그러면은, 네, 아무튼 이게 돼요. 말로 좀 설명하기가 좀 그런데. 자, 이렇게 돼요. 이 결론이 뭐냐면은, AX라고 하는 거는 X에 이러한 매트리스를 곱한 거랑 같아져요. 그랬을 때 이 친구를 B라고 쓸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제 블록 매트리스라고 부르겠죠. 그래서 조던 블록인가 그렇게 부를 거예요. 그러면 이제 X가 인버터블 하니까, 왜냐면 저희가 베이시스로 잡은 거기 때문에 인버터블 해요. 그래서 넘겨주면은 이러한 관계식을 얻을 수 있겠죠. 그랬을 때 이 친구를 뭐 조던 블록이라 할 건데, 지금 저희는 엄청 특별한 케이스를 봤어요. n하고 멀티플시가 같고, 그 다음에 s가 1인 경우를 봤어요. 그럼 이제 일반적으로는 되게 복잡한데 이런 관계를 만족을 하겠죠. 그래서 첫 번째 보는 게 첫 번째 i를 고정시켜요. i를 고정시키면 이렇게 되고요. 저희가 살펴본 게 이거 한 줄에 대한 건 살펴본 거예요. 이거 한 줄에 대한 거는 저희가 어떤 그 블록 매트릭스를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J라고 썼네요. 그 블록 매트릭스 J라고 쓸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씩 다 J가 나오는 거예요. JI가 이게 나오는 거예요. 쭉 나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렇게 만든 JI들을 다시 하나로 모아서 I에 대한 블록을 다시 만들어요. 그럼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그 BI들을 다시 모아요.
그러면은 걔가 J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었을 때 각각의 BI들을 조던 블럭이라고 부르고 전체를 이제 조던 매트릭스라고 해서 조던 캐노니컬 폼의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흐름을 파악하는 데에 있어서는 5.3과 5.2를 딱 이해하시면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네, 문제는 그거죠. 이제 실제 계산을 해봐라. 그게 제일 문제인데, 살펴보자. 그래서 이걸 할 거 아니에요. 이거 할 거 아니고, 이거는 책에 예제가 있었어요. 이거 책에 있는 예제죠. 이거 하면은 이렇게 나온대요. 보면은 이렇게, 람다 1에, 마이너스 1에 대한 거는 이렇게 매트리스 2개 나왔고, 1에 대한 거 2개 나왔죠. 이걸 할 건 아니고, 얘랑 얘를 할 건데요. 일단, 제가 화면을 바꿀게요. 화면이 보이시나요? 네. 글씨가 잘 보이시네요. 이게 아마 유튜브에 올라가는 건 좀 잘 보일 텐데, 지금 공유되는 거는, 잘 보여요? 네.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거 만드느라 되게 힘들었는데, 자, 하나씩 살펴보죠. 지금 보면 알겠지만, 이 선현대수 과제를 할 때 가장 좋은 툴이 이 구글 스프레드시트예요. 왜냐면은, 파이썬이 다른 걸로 하면은,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정수 같은 게 잘 표현이 안 되거든요. 근데 스프레드시트로 하면은 제가 억지로 만들 수 있어요. 정수 폼으로. 그래서 저는 얘를 좀 자주 애용을 하는데,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좀 복잡해요. 그래서 그냥 살펴볼게요. 일단 저희가 첫 번째 살펴볼 친구는, 이 친구예요. 근데 이거는 딱 보면은, 캐릭터스틱 폴리노미얼이 R-1의 3승인 게 딱 보이죠? 보이나요? 네, 보이죠? 그러니까 아이젠 밸류는 1이고 그거에 대한 멀티플리시티는 3이에요. 그러면은 저희가 딱 알 수 있는 게 매트리스 폼이 딱 하나로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다이어고널 라이저를 할 것이냐 안 것이냐 그것만 살펴보면 되는데 일단 저의 엄청난 통찰력을 통해서 알아낸 게 뭐냐면요. 이 001이라고 하는 게 이 친구의 아이젠 벡터가 돼요. 저의 엄청난 통찰력을 알아낸 건데, 이거를 살펴보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제가 약간 좀 건드려 볼게요. 이게 조금 안 맞는데요. 네. 지금 보면 알겠지만 제가 어떻게 이걸 짠 거냐면요. 이 매트리스의 얘를 곱하면은 결과가 여기에 나오게 한 거예요. 이거에다가 이걸 곱하면 이게 나오고 이거에다가 이걸 곱하면 이게 나오게 한 거예요. 지금 보면 알겠지만 제가 제로 매트리스죠. 아무거나 하면 상관없죠. 근데 문제는 001을 하면 이제 저희가 원하는 벡터 찾은 건데 이 친구에 대하여서는 제로가 되면 안 돼요. 네, 이거 이따가 좀 마지막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001을 대입해 봤더니 마침 제로가 안 돼요. 이제 저희가 원하는 벡터 하나 찾은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이 친구를 여기에 곱하면 당연히 제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이 친구랑 이 친구가 베이스가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코드는 001만 썼고 얘는 이제 코드가 보일지 모르겠지만 얘랑 얘를 곱한 걸 여기다 쓰고 얘랑 얘를 곱한 거를 여기다 쓴 거예요. 그렇게 만든 매트리스가 X고요. 일단 조던 폼이 그거죠. X 인버스 AX죠. 그래서 이게 X 인버스 AX예요. 해보면은 1, 1, 1, 1, 1 꼴이 나왔죠. 그래서 이거는 일단 제가 한번 손으로 풀어볼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 간단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4x4예요. 4x4는 이 매트리스인데 지금 이게 숫자가 아마 다 맞을 거예요. 그래서 얘를 살펴보는데 얘는 솔직히 말씀을 드릴게요. 말을 해보자면은 제가 숫자 계산을 굉장히 못합니다. 그래서 구글을
검색해보면요. 그 캐릭터리스틱 폴리노미얼하고 아이젠 밸류 찾는 그 칼큘레이터가 있어요. 그걸로 구한 거예요. 그래서 구해보니까 이게 그 개수들이에요. 4차항 개수, 3차항 개수, 2차항 개수, 1차항 개수, 상수항.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그랬을 때 이제 1하고 2가 이 방정식의 해인데 멀티플리시티가 3하고 2인 게 나왔어요. 이게 지금 실제로 이제 1을 4제곱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다음에 얘네들 다 더했으면은 PR이 구해지는 건데 그게 0이 된다는 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숫자를 바꿔보면은 값이 바뀌었죠. 그래서 이거 실제로 그 계산해보면은 이게 딱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럼 이제 예상은 그거죠. 1에 대한 멀티플리시티가 3이면은 조던 폼이 이렇게 1에 대한 거는 3칸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게 제가 실수했는데 여기 1이에요. 멀티플리시티가. 그래서 1에 대한 조던 그 매트리스는 일단 3x3으로 나올 거예요. 조던 블럭이. 그 다음에 2에 대한 거는 하나 나오니까 그냥 람다겠죠. 그래서 2가 나올 거예요. 실제로 해보면 이렇게 나오죠. 이게 최종적인 결과물인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를 이제 하려면은 이거는 이제 그 직접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도 제가 손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얘까지는 그래도 할만해요. 그래서 이건 일단 해볼 거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구하면은 이제 나와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보면은 이 친구가 2에 대한 아이젠 벡터예요. 0, -4, -2, 1. 그 다음 당연하겠지만 이거의 그 인덱스는 1이겠죠. 그래서 2를 해보면은 아마 이거에 대한 베이시스나 이거에 대한 널스페이스 베이스는 똑같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1에 대한 거는 이게 이제 그 3에 대한 베이시스가 이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이 친구를 곱하면은 이게 나오고요. 이거에 다시 이걸 곱하면은 이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숫자 한번 확인해 보죠. 네, 지금 살펴보면은 그 3승에다가 얘를 곱하면은 제로가 나오죠. 근데 2승에다가 얘를 곱하면은 제로가 안 나와요. 그럼 당연히 1승에다가 얘를 곱하면 제로가 안 나오겠죠. 그럼 저희가 딱 원하는 벡터가 이 벡터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제 그 위에는 그 아이젠 밸류예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조던 폼을 구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얘까지는 손으로 할 만해요. 근데 문제는 이 친구입니다. 오바이오. 이거 제가 처음에 손으로 하려다가 도저히 인간의 그 짓을 할 게 아니다 싶어가지고 지금 밑에 보면은 이게 뭐가 많이 있죠. 다 이거 계산한 거예요, 제가 진짜. 이게 참 아쉬운 게 조던 그 아이젠 밸류 구하는 거나 뭐 캐릭터리스틱 폴리몰 구하는 거는 구글에 치면 나오거든요. 근데 조던 매트리스 찾는 거는 이게 워낙 알고리즘이 복잡해서 그런지 오류가 떠요. 그래서 안 나와가지고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이거를.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 친구에 대한 그 아이젠 그 캐릭터리스틱 폴리노미얼 구해보면 이렇게 나오고요. 그거에 대한 루트가 1하고 2가 나와요. 근데 1은 멀티플리시티가 3이고 2는 멀티플리시티가 2예요. 그럼 저희의 예상은 이거죠. 2에 대한 조던 매트리스는 2x2가 나올 거고요. 1에 대한 매트리스는 3x3가 나오는데 문제는 이 2x2가 이게 2, 2가 될지 2, 1, 2가 될지 그건 모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2에 대한 것도 이렇게 나왔을 때 이게 1, 1, 1, 즉 다이어고널 할지 1, 1, 1, 1 이렇게 될지 아니면 1, 1, 1, 1 이렇게 될지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걸 찾는 게 목적인데 이것도 계산해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얘는 2, 2, 1으로 쪼개져요. 그래서 얘에 대해서는 제가 좀 하나 소개시켜 드릴 게 있는데 일단 제가 이 친구 구하는 건 되게 간단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되게 깔끔하게 깔끔하죠? 깔끔하게 구해져요. 그래서 그 A-I에 대한 널스페이스의 베이시스는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데 이게 잘 보면요. 제곱한 거의 베이시스가 지금 이 친구랑 뭔가 이 친구가 되게 닮았죠? 그래서 베이시스가 유지가 돼요. 지금 보면은.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지금 여기 있죠? 그래서 이 친구도 베이스가 유지가 돼요. 그 다음에 하나가 추가가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게 찾아져요. 그래서
얘는 참고로 말하면은 그 K가 2예요. 그 인덱스가 2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3에 대한 것도 살펴봤거든요. 3에 대한 게 결과가 얘랑 얘가 똑같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은 인덱스가 2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러니까 2랑 3 같으면 2가 인덱스인 거죠. 그러면은 얘에 대한 그 조던 폼이 그 베이시스가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요. 이걸 제가 살짝 그 순서를 바꿔볼게요. 이것도 제가 일단 손으로 한번 직접 해볼게요. 아무튼 이제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 친구를 여러분들이 그 X1으로 뽑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 X1을 뽑으면 이제 멀티플스가 두 개니까 그 어떤 거였죠? 네, 이 친구에 대해서 A-I를 곱해주면 하나가 나오겠죠. 그 이제 두 개 찾은 거예요. 그럼 이 두 개로 스팬되지 않는 하나의 베이시스는 얘에서 찾아야 되냐, 얘에서 찾아야 되냐는 이제 그 숫자를, 그 인덱스를 살펴보면 되는데, 지금 만약에 두 개 찾은 게, 두 개 찾고 나머지 하나가 여기에서 나오면요. 그러니까 제곱에서 나오면은 이 제곱에서 나온 거에 의해서 하나가 더 튀어나오죠. 그 베이시스 원소가 4개죠. 그 디멘션이 4가 돼요. 근데 저희가 알고 있는 사실은 1에 대한 디멘션은 3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찾는 게 아니겠죠? 그래서 여기서 찾아야만 해요. 실제로 여기서 나와요. 그래서 나오는 게 이거 두 개로 스팬되지 않는 게 이 친구라서 이 친구를 딱 만들어서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 이제 이따 다시 한번 좀 손으로 써볼게요. 관련된 거를. 그 다음에 이제 이 2에 대한 거에 관련돼서는 제가 하나 소개시켜 드릴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제가 주로 쓰는 가우시안 엘리미네이터는 저 이렇게 작업을 하거든요. 이거 전에 한번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얘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가우시안 엘리미네이터는 기본적으로 행렬을 곱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 보면은 이렇게 해볼게요. 5번째 행렬을 3배를 해서 첫 번째 행에 더해주면은 0이 되죠. 얘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가우시안 엘리미네이터는 항상 이렇게 그 기준이 되는 행렬을 하나 정해요. 전 지금 5번째 행렬을 정했어요. 그러면은 5번째니까 이쪽에다가 숫자를 바꿔주면 돼요. 나머지는 건들 필요 없어요. 이쪽에다 건들면 되는데, 이게 첫 번째 행에 더할 거고요. 두 번째 행에 더하는 거, 세 번째 행에 더하는 거, 네 번째 행에 더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첫 번째 행에 3배를 해야 되죠. 그럼 여기다 3을 쓰고 엔터를 누르면 결과가 여기에 뜹니다. 그거 지금 보면은 9였던 게 0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9, 그 다음에 0년 바뀌었죠. 그 다음 여기서 하는 팁인데, 이거 하실 때 여기다가 3분의 2 쓰시면 안 돼요. 혹시 3분의 2를 쓰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그냥 더하세요. 더해요, 그냥. 그러면 여기가 1 마이너스 1로 바뀌죠. 여기에 대해서 다시 반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이 그거예요, 지금. 이번에 제가 이거 가우시안 엘리미네이터 할 때 하나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원래라면은 2를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가장 작은 숫자를 잡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그냥 3으로 잡았어요, 그냥 편하게. 근데 원래는 2로 잡는 게 제일 좋아요. 아무튼 저 3을 2로 한번 잡아볼게요. 2로 잡으면 2가 지금 세 번째 행렬에 있죠. 그러면 이쪽 라인의 숫자를 건드리는 건데, 여기서 2를 마이너스 9를 0으로 만들려면은 원래 2분의 9를 곱해줘야 되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저거랑 차이가 가장 작게 하는 자연수를 곱하세요, 그냥. 그러면은 마이너스 4나 5를 곱하면 되겠죠. 5를 곱해볼게요. 그래서 마이너스 5를 곱해보면은 마이너스 9가 1로 바뀌죠. 그럼 여기도 마이너스 5를 곱해주면 1로 바뀔 거고, 그다음 여기는 마이너스 4를 곱해주고 1을 곱해주면 되겠죠. 지금 보면 알겠지만 0으로 바뀌진 않았지만 1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숫자가 작아졌죠. 근데 1이죠. 그럼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간단히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다 0으로 바꿔주면 돼요. 여기서부터. 아이고. 네.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0이 아니었지만 여기서는 0이 됐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거 하실 때 억지로 막 그 숫자 0으로 만들려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가장 작은 숫자 잡아가지고 그걸 기준으로 최대한
이쪽 한 번 계산했을 때 숫자가 작아지도록 계속 만들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혹시 제가 하는 말이 어떤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럼 이제 얘에 대해서만 쭉 작업해 볼게요. 그럼 이번에는 이제 여기가 1이죠. 그럼 1이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러면은 얘를 0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11, 12 이렇게 하면은 이쪽 라인이 전부 0이 됐죠. 그 다음 지금 보면은 여기까지 한 번 0이 됐어요. 그 다음에 아직 안 끝났으니까 한 번 더 진행해 볼게요. 이제 얘를 기준으로 잡으면 되겠죠. 그래서 세 번째니까 세 번째에서 첫 번째 거 건드릴 필요 없죠. 두 번째 거는 1을 더해줘야 되고요. 그다음 세 번째 거 건드릴 필요 없고 네 번째는 마이너스 1, 다섯 번째 거 1을 해주면은 1, 1, 1, 1이 됐죠. 그 이제 마무리로 이 네 번째 행렬이니까 여기다가 2, 3, 2를 해주면은 여기다 해야 되네요. 2, 3, 2를 해주면은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제 1, 1, 1, 1인데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하시면 되냐면은 여기에 해당하는 게 x1, x2, x3, x4, x5예요. 그러면은 x1의 3배, 그러니까 x1 빼기 3배 x3 하면 제로가 된다는 소리예요. 그럼 그걸 바꿔 말하면은 x1은 3배의 x3라고 하는 거고요. x2는 3배의 x2고 x3는 x3죠 그냥. 그 다음에 x4는 제로가 돼야 돼요. x5도 제로가 돼야 돼요. 얘를 바꿔 쓰면은 x3에 3, 3, 1, 0, 0 이러한 친구가 베이시스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고 디멘션은 1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찾는 과정을 반복을 하시면 돼요. 이거에 대해 찾았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빠르게 한번 찾아볼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팁인데 이거는 제가 이거를 말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는데 굳이 첫 번째 열을 기준으로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두 번째 열을 기준으로 해볼게요. 그러니까 두 번째 열을 기준으로 오퍼레이터를 취할 거예요. 그럼 이제 세 번째 거를 기준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7, 그 다음에 마이너스 9, 그 다음에 마이너스 14인가요? 그 다음에 5 하면은 지금 두 번째 거 보면은 이렇게 숫자 컸었는데 0, 1, 마이너스 1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럼 얘를 한 번 더 정리해보면요. 일단 이거는 지울게요. 이번에는 여기다가 하면 되겠죠? 두 번째를 기준으로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하면은 두 번째가 싹 지워져요.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바꾼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이제 다시 열로 돌아오죠. 그러니까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거를 기준으로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이쪽 기준이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 아니라 플러스 3 이러면은 1이 나왔죠. 그럼 이거 가지고 다시 세 번째네요. 그럼 여기다가 행렬을 곱해주면은 11,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2, 1 아니죠. 위에다 해야 되죠. 11,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2, 1 하면은 첫 번째에 해당하는 게 1, 두 번째에 해당하는 게 1이 나왔어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해당하는 거는 이 친구가 제일 적죠. 그래서 저 친구에 대해서 계산을 해보면요. 그냥 없어지겠죠? 마이너스 4 해주면은, 여기가 아니라 마이너스 4를 해주면은, 네. 이렇게 나왔죠. 그 다음에, 얘도 바꿀 수 있네요. 2를 해주면은, 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하시면 되냐면은, 가장 먼저 여기, 이쪽 라인에서 1이 되는 걸 찾으세요. 1이 있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x1이 3배의 x3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는 가장 먼저 1을 찾으시고요. 그 x2죠? 그 x2가 이렇게 보면은 3배의 x3인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뭐 x3죠. 그 다음에 x4가 제로고 x4가 마이너스 x5인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x5가 그냥 x5예요. 얘를 이제 다시 분리를 해주면은 3, 3, 1, 0, 0과 0, 0, 0, 마이너스 1, 1로 분리가 되죠. 근데 이 친구가 아까 여기에서의 베이시스였거든요. 하나가 추가됐죠. 그럼 두 개죠. 그래서 그런데 저희가 알고 있는 사실이 이 친구의 디멘션이 2인, 그러니까 2에 대한 멀티플리시티가 2인 걸 알고 있어요. 다 찾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 친구가 이쪽 행렬을 곱했을 때 이쪽 행렬을 곱했을 때 0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친구가 저희가 원하는 벡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는 이 벡터를 잡았어요. 얘를 곱해주면 얘가 되고요. 이게 두 개가 베이시스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제 숫자를 보면 이렇고요. 다시 화면을 바꿀게요. 네, 지금 화면이 왔다 갔다 해서 약간 좀 기계 고장이 나가지고 살짝 좀 그런데 그래서 얘는 그냥 넘어갈게요. 얘는 볼 게 없고요. 이거에 대해서 잠시만요. 제가 숫자를 못 외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아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였냐면요. 잠시만요. 이게 왜 안 보이거나. 네. 아까 이제 구했던 것 중에 어떤 게 있냐면요. A 마이너스 좀 간단한 거를 하죠. 간단하게 할 수가 없네요. A 마이너스 i라고 하는 거를 행렬을 구해 보면요. 이렇게 하시면 안 죠. 이게 제가 그러니까 지금 이게 잠시만요. 제가 좀 머릿속에 정리 좀 할게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요. 아까 저희가 구했던 거에 x라고 하는 행렬이 이렇게 나왔어요. 0,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1이고 1, 0, 마이너스 1, 0이고 0, 1, 0, 0이고 마이너스 9, 마이너스 20, 0, 4인데요. 이게 그냥 분배된 게 아니라 얘는 람다 2에 해당하는 거고 얘는 람다 1에 해당하는 건데 더 나아가서 제너럴라이즈드 람다 1에 대한 제너럴라이즈드 아이젠 스페이스가 디멘션이 3이었어요. 근데 A-i의 인덱스가 3이에요. 그 말은 A-i의 3을 해야 이거를 해야 제너럴라이즈드 스페이스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걸 여기서 베이스를 어떻게 찾으시면 되냐면은 일단 방법이 없어. 이걸 3번 다 구하셔야 돼요. 가장 먼저 이거에 대한 베이시스를 찾아야 돼요. 그럼 그게 이거였어요. 이게 실제로 이게 나와요. 계산해보면은.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베이시스를 찾아보면요. 이거에다가 얘까지 나와요. 실제로 계산해보면 이게 나와요. 행렬이. 그 다음 한 번 더 가는 거예요. 그래서 a-i의 세제곱을 해보면은 앞에 두 개가 나오고요. 안 나온 게 추가가 돼요. 그 친구가 마이너스 9, 마이너스 20, 0, 4예요. 그랬을 때 이렇게 세 개 택하는 게 아니라 앞에 두 개 지우세요. 앞에 두 개 지우고 얘를 이제 x3라고 하면은 a-i x3를 곱한 거를 x2라고 만들고요.
다시 a-i에다가 x2를 곱한 거를 x1이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해요. 앞에 두 개를 구하는 건요, 이 친구의 정확하게 이 친구에 해당하는 그거 있죠? a-i의 제곱의 x를 하면은 논제로인데, a-i의 세제곱을 하면 x가 되는 이 0을 찾기 위해서 얘네 둘을 찾은 거예요. 그럼 이 두 개는 이러한 x를 찾으면 두 개는 필요 없어져요, 이제. 그러니까 그 부분이 중요한데, 이걸로는 얘들 못 봤는데, 아까 x5에 대해서 어떤 걸 찾았냐면요. 아까 이제 어떤 거를 살펴봤냐면요. 이건 제가, 네. 이 친구. 네. 이 친구에 대해서 아이젠 밸류가 두 개가 나왔어요. 람다 1이 1이고, 람다 2가 2가 나왔는데, 저는 지금 람다 1에 대해서 멀티플리시티가 3인 걸 아까 확인했거든요. 물론 저만 확인했어요. 3이 나와요. 근데 이 3이면은 제너럴라이즈드 아이젠 스페이스의 디멘션도 3이어야 되죠. 이게 아까 그 결론이 이거였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한 i-i에 대한 그 인덱스가 2거든요. 그래서 이때 어떻게 하는지 지금 살펴보고 싶은 건데 일단 제가 이건 찾은 거 그냥 갖다 쓸게요. and i-i에 대한 베이시스가 뭐가 나오냐면은 마이너스 13,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4, 1, 0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나와요. 이게 마이너스 33, 마이너스 31, 마이너스 10, 0, 1이 나오고, 그 다음에 n i-i의 제곱에 대한 거는 얘 둘을 포함하면서 추가로 1, 0, 0, 0, 0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그러면은 이 세 개를 x로 택하면 되구나 라고 하시면 안 되는 게, 얘는 무조건 택해야 돼요. 이게 저희가 원하는 그 결과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택했을 때 이거에다가 a-i를 곱하잖아요. 그럼 나오는 행렬이 이 두 개가 아니라 이런 게 나와요. 마이너스 8, 마이너스 9, 마이너스 2, 마이너스 7, 3 이런 행렬이 나와요. 근데 저희가 알고 있는 사실이 이 친구는 이 친구의 베이시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 둘하고 별개가 나왔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제 정리를 좀 해볼게요. 일단 i젠 밸류를 람다를 구했어요. 이거에 대해서 저희는 이제 a-람다 i에 대해서 인덱스를 찾아 나가야 돼요. 이 인덱스를 찾아 나가는 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널 스페이스를 구하세요. 그럼 베이시스가 나오겠죠. x1부터 뭐 s1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제곱에 대한 걸 구해보면요. 이게 원래 이렇게 나오는 건지 모르겠는데 원래 이렇게 나오는 건지 모르겠는데 얘네에다가 추가를 해서 나와요. s 이렇게 인덱스를 바꿔볼게요. 이렇게 추가가 돼요. 점점 추가가 됐는데 그랬을 때 마지막에 가서 인덱스에 해당하는 게 나오겠죠. 더 이상 그 베이시스 원소 개수가 늘어나지 않는 순간이 와요. 그래서 x1k부터 이렇게 될 텐데 이 친구들을 택하면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쪽 라인에 벡터들이 생기죠. 그 벡터들이 베이시스를 이루는데 얘네를 다 합쳐도 그 제너럴라이즈드 스페이스를 만들지 못할 수도 있어요. 디멘션 개수가. 그러면 여기서 다 뽑았죠. 그럼 그 다음에는 얘네들로 스팬되지 않는 그 다음 친구에서 뽑는 거예요. 이걸 계속 반복해 나가는 건데 얘를 그림으로 표현해보면요. 이 그림이 가장 저는 개인적으로 보기 편하거든요. 이게
a-i a-i의 제곱 3개짜리만 볼게요. 이렇게 됐을 때 아까 찾은 게 뭐냐면요. 이게 x2 근데 그 멀티플리시티가 3인 캣을 보려. 아까 그 이 예제에 해당하는 게 뭐냐면은 x1이 나왔고요. x2가 나왔고 x3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렇게 찾으면 되겠구나. 이게 아니라 x1이 나왔으면 얘를 버리고요. 이거를 곱해서 새로운 x3 프라임을 구해야 돼요. 그럼 이렇게가 첫 번째 원하는 거고, 이 두 개로 만들어지지 않는, 그러니까 이제 이러면은 여기에 대한 건 끝났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x3 프라임을 a-i의 널 스페이스의 베이스로 확장을 하는 x2 프라임을 찾아야 돼요. 근데 이 둘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해 나가시면 돼요. 그럼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고 해볼게요. 이제 이게 1, 2, 3인데 멀티플리시티가 예를 들어 5예요. 그런데 이게 첫 번째에서 베이스가 3개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무조건 베이시스 폼은 이렇게 생겨요. 즉, 이 3에 대한 베이시스를 찾는 거는 얘네들이고 2에 대한 베이시스는 이렇게 될 거고요. 1에 대한 베이스 이렇게 됐는데 여기서 찾은 x를 곱하고 곱하겠죠. 그 다음에 아직 3개밖에 안 찾았어요. 근데 저희는 5개를 만들어야 돼요. 그럼 그 2개를 여기서 찾는 게 아니라 여기는 이미 끝난 거예요. 이 그림을 그렸으면은 여기서 찾는 거예요. 혹시 이 말이 어떤 뜻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이렇게 찾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은 뭐 리얼리 인디펜던트 그런 거 찾을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저의 그거예요. 물론 실제로 할 때는 감점이 되겠죠? 이거 안 보이면은. 근데 일단 이거는 괜찮아요. 이렇게 해서 얘네들을 쓰는 거는 그냥 그 원리가 증명됐으니까 상관없는데, 이제 새로 뽑은 게 이 친구들로 제너레이트 된다는 거는 보여야 돼요. 제너레이트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는. 아무튼 이제 이렇게 보이는 게 조던 캐노니컬 폼인데, 이거는 뭐 직접 예시를 보고 어느 정도 이 그림이 어떤 의미를 가진 체득하시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일 거예요. 근데 이제 좀 계산해보면 알겠지만 이거 시험에 안 나와요. 이렇게는 실제 시험에 나오는 거는 그냥 조던 폼을 줘요. 폼 자체를 이렇게 줘요. 그랬을 때 이게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걸 물어봐요. 왜냐면 이거 계산 못해요. 정확하게 해봤잖아요. 못해요. 이거는 못하기 때문에 조던 폼을 주고 이 폼에 대해서 무언가 해봐라. 혹은 이런 게 나와요. 어떤 A의 캐릭터리스틱 폴리노미얼이 다음과 같을 때 이거에 팟서브란 모든 그 조던 폼을 다 찾아라. 이런 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건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보면은 뭐 1번은 다이어고널라이저 하죠. 그래서 넘어갈게요. 2번 같은 경우는 두 가지죠. 다이어고널라이저 하거나 혹은 1, 1, 1 나머지 2, 3 이 두 개밖에 없겠죠. 1, 1, 2, 3 그래서 이런 것만 좀 파악하시면 돼요. 다음 세 번째는 이게 가능한 케이스가 다이어고널 한 경우, 그 다음에 하나만 다이어고널 한 경우, 그럼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죠. 그 다음에 전부 안 되는 경우 네 가지가 나오겠네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시험에 나온다고 하면은. 하지만 과제는 이게 나옵니다. 제가 이걸 할 줄 아는 이유는 작년에 과제를 해봤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가 그냥 조던 폼의 끝이고요. 이제 제가 안 다룬 내용들이 있죠. 그 미니멀 폴리노미얼 쪽을 잘 안 다루는데 일단 이거는 아마 시험 쪽에는 안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그래도 제가 이건 한번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가지고 다음 주에 이거 위주로 준비를 해볼 거예요.